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차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100% 당원 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번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최대 과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 숙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애당초 잘못됐던 것. 크게 봐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표 같은 이 당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과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같은 이런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본질에 따라서 분리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이준석이처럼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해당 행위자가 당대표가 되는 길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 제2의 이준석,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는 길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커다란 효과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 국민 참여 경선제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원래 근본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주마다 각기 독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마다 공직 후보를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그 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개방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택한 주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그 당원만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이 두 개를 혼합한 것. 그리고 커커스, 핵심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제도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충 성격을 따져보자면 과반수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주도 상당 부분 됩니다만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직 후보에 적용을 하는 주요한 역사적인 정통은, 공직 후보는 일단 당에서 후보를 뽑는 것이 1차 예선이고, 본선은 국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 때문에 국민과 주민들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야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애초 1차 예선 때부터 국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당원들에게만 인기 있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공직 후보는 본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으니까 애초 당 후보를 뽑을 때부터 국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전통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직 후보 선출에 적용을 하는 미국에서도 당대표, 사실 미국의 정당에서는 한국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이런 사람을 선출하는 데에 국민이나 비당원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 없는 유럽의 내각제 제도, 집권당 다수당에서 의원들이 후보를 선출을 하면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그런 내각제 제도에서는 국민 참여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원리상 제가 일본에 명기한 대로 공직 후보와 당대표 선출은 다르다. 당대표는 일단 후보로 뽑아놓으면, 당대표로 선출을 하면 국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적용되어야 될 일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1반에 반장을 뽑는데 왜 2반이나 3반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합니까?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진위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을 때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선출됐던 것처럼 그때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6월 달에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선출될 때 전체적으로는 44대 37로 나경원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러나 당심에서는 40대 37, 70%를 적용하는 당심에서는 40대 37로 이준석이 졌습니다. 이준석은 30%를 적용을 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58%라고 하는 압도적인 과반수로 1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당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100% 당원 투표로 뽑았다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준석이가 보여준 행보처럼 내부 총질을 해야 되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온갖 방송에 나가서 혼란만 일으키는 얍삽한 그런 당대표가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2의 이준석. 유승민이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리드폭을 유지하면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3%대 2위 안철수 7%, 3위 나경원 5% 이런 식으로 유승민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행대로 국민 30%를 적용을 하는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면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승민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에 적절한 논리를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요한 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희한한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삐걱거리는 두 바퀴 마차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전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치학 원리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지 아니하는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아라. 너희들의 지도자니까. 다만 국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는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이런 데에는 일정 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나름대로 존속할 이유가 있다. 감사합니다.